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기 전에 뭐 할까요? 네, 알아맞혀 보세요. 저는 명상합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눈을 딱 감고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도 하고 명상합니다. 이 옥탑방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살아나고 또 에너지가 상승되고 희망을 얻어서 모두 다 행복과 성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저는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동안 명상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이 시간을 갖거든요. 제 이 기운과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곁에 계신다는 게 항상 든든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저는요, 상처가 많아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상처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무기력증, 그야말로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5, 6월에 그냥 이렇게 늘어진 풀잎처럼 아무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냥 의욕을 다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무기력증이라고 하는데요. 무기력증은 쉽게 말해서 나의 영혼이 독방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뿌리는 잠재의식 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이게 이제 무기력증이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공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요새는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요. 요즘 청년들 중에 이 학습된 무기력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명의식으로 사실은 이 옥탑방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내 마음을 치유했건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 나의 노력은 그냥 좀비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어. 이런 절망감들이 이제 잠재의식에 쌓이면 그게 이제 무기력증으로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에 걸린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의 독방에 수감된 상태, 그게 이제 무기력증이다. 그래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 무기력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해요. 누구도 안 만나고.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무기력증에 걸리면.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력이 왕성하거든요. 그 에너지는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근데 그 영혼이 점점 줄어들고 고립되어 가지고 독방에 갇혀 있는 게 무기력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뿌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소하고 하찮은 것인데 목숨을 겁니다. 일명 덕후의 탄생이죠.
이제 그런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심리적으로 관찰해 보면 무기력증에 걸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증의 원인은 잠재의식 속에 아무 소용이 없다. 나라는 존재, 내가 했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으면 그게 이제 무기력증이 된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주변에서 넌 할 수 있어. 왜 그래? 내가 널 부활시켜 줄게. 힘을 내야지. 한번 용기를 내봐. 이렇게 응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야. 문흥식 소장님의 행복 명상을 들으면서 나 정신 차려야 돼. 자, 할 수 있다. 파이팅.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들이 더 무기력증을 키우고 그 사람에게 더 절망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무기력증에 걸린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의 창문을 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게 사람이면 제일 좋죠. 그러면서 그 외로운 마음, 그 서글픈 마음, 그 답답한 마음, 그 초라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어루만져주면 또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욕상실이 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수록 여러분들 생명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식물들을 관리하는 것도 좋고,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은 숲길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에너지의 덩어리고 생생약동하는 기운에 말하자면 그게 총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숲길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면 그것 자체가 힐링이 되고,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싱그러운 에너지가 내 마음을 점점 살려냅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에 걸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이고, 그 친구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내 마음을 서로 터놓고 교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좋다. 그래서 친구를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무엇이라도 작은 창작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자취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게 삶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잠재의식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내가 내 손으로 아니면 내 머리로 만들어내면 그건 세상에 남잖아요. 뜨개질을 하든 아니면 글을 쓰든 아니면 뭐 조각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시를 짓든 뭐라도요. 그렇게 작은 창작 활동, 그런 작은 창작 활동을 통해서 영혼이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네. 나도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었는데 나만의 작은 작품이 남았네. 여기 이렇게 탄생했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암울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끊임없이 글을 썼던 이유가 제 영혼의 본능 같은 거였어요. 내 삶이 매몰되지 않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의 몸부림이었죠.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무기력증은 영혼이 독방에 갇혀 있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과 기운을 교감할 수 있는 친구이다. 그 친구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교감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누군가와 함께하면 힘을 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과 함께하는 것, 더불어서 누군가와 교감하는 것, 이게 영혼에 엄청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창작 활동, 그것이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아주 보잘것없는 습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자꾸 만들고 내 나름대로 표현해
받기 시작을 하면 그걸 통해서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무기력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훈계한다고 해서 결코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너 이런 잘못했어, 당신 이러면 되겠어 라고 공격을 하죠. 그리고 좋은 얘기로 훈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달라지든가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공격을 받고 훈계를 받은 사람은 그 공격과 내용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공격과 훈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면 본인이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라이를 공격하고 훈계하면 사이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코를 훈계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나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나니의 칼춤을 추는 겁니다. 아,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입바른 소리 한 게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제 다시 이제 가족들한테 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그 경우를 딱 보고 나서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앞길을 헤쳐나가야 되나.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렀다고 했잖아요. 뭐 책도 많이 읽었지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인간의 영혼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야말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태를 도저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편지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딱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준 상처에 매달리지 말자. 더 이상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지 말자.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리고 그러기에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드디어 제 스스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주는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그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납니다. 처음에는 아프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상처만 바라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상처만 바라보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상처만 보이게 되고 그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몸 전체로 보면 그 상처는 정말 작은 상처거든요. 근데 상처만 바라보면 상처만 바라보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는 이 이야기가 좀 매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저도 그 느낌을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는 이유는 나는 내 인생은 전부가 상처투성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는 내 삶의, 내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볼 때는 그것이 전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나를 철저히 지배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은 그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내 몸 전체를 바라보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프고 부족하고 어려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미지의 대륙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딱 다잡고,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을 사십시오. 제가 아들로서 기본 도리는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을 지금부터 개척해야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시달리고 아버지에게 지배받는 삶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딱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그래야 남는 시간은 내 삶에 충실하게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흠잡힐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아버지 집에 계실 때는 그냥 진지상도 차려다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말대답도 안 하고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내 맘대로 하고 그거예요. 대답이라도 예 아버지 라고 대답을 하고 돌아서서 내 맘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딱 마음을 고쳐먹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고 중요한 것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만 바라보지 말고 삶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상처만 바라보면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지만 상처 이외의 건강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건강함이 더 커져서 상처도 자연스럽게 아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별별 감기가 다 창궐해도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요. 감정은 마치 옷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 왠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도요. 우울증을 이렇게 겪다 보면 그 우울증이라는 그 우울한 감정, 그 어두운 감정이 편안해집니다. 또 약간 그 자학적인 감정 있잖아요. 뭐 서글프고 아니면 그 피해자의 감정 그런 것들이 마치 옷과 같아서 여러분 옷장을 열고 딱 한번 보세요. 정말 수많은 옷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입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왜? 편하기 때문에 계속 입는 옷만 입어요. 근데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본인이 많이 느끼는 감정, 많이 경험하는 감정을 인간은 익숙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상처에 집중하면 그 상처에 집중한 음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런 음울한 감정을 느낄 때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뛰쳐나오는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용기를 내는 것.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상처라는 전당포에 내 삶을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독립선언문 외치듯이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상처는 상처, 가능성은 가능성. 아픔은 아픔, 청춘은 청춘.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처와 아픔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키우면 상처가 아물듯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을 스스로 많이 만들다 보니 그 상처들이 별것 아닌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의식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도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처뿐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성공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다짐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길이 뭘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짓밟았던 아버지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야. 아버지보다 나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건강한 긍정의 아이콘이 될 거야. 그게 가장 아버지에 대한 위대한 복수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 그늘로부터 내 삶이 완전하게 벗어나는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됩시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